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진단은 부정적인 평가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진단을 놓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빨간불 켜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진단을 놓고 정말 너무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를 관리해야 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 같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과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이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이 경제부총리 간에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그동안 경기를 좀 비교적 낙관했던 기재부도 2달 연속 지금 실물지표 부진에 대해서 경고에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전체 경제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마이너스 지금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 되면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지금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인 이 업종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미중 무역 지금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한테 지금 상당히 급격히 타격이 올 것이다. 최근 뭐 환율 동향을 보면 환율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당초 예상했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닌가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적인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수도 좋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기업이 좋지 않으면 일단 세수가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에서 지금 주 52시간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최저임금도 올해 또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거의 30% 인상이 됐는데 올해 또 인상이 되면 이게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우리 사회의 저성장, 양극화,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했거든요. 재정 정책이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더 많이 퍼붓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추경이라든지 예컨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민간 기업에서 물론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민간 기업 설비 투자 같은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이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설비 투자에 좀 지금 뒤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사실 요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 경제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뭐 야당에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마중물로서 뭔가를 던져놓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돌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 정책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 KDI는 대통령과 정반대의 의견을 지금 개진을 했습니다. 재정 확대는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된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살림을 예를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점점 적어지는데 자꾸 지출을 늘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파산하겠죠. 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정 자체가 물론 지금은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정이 지금 3년 연속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1년 예산이 우리가 지금 470조입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은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국가에 쓸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확대했죠. 또 노인이나 복지정책 굉장히 확대를 했죠. 쓸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들어오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좋지 않죠. 세금을 낼 수 있는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KDI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돈을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즉 뭐냐면 기업들을 좀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서 돈만 퍼보면 네. 이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불 끄고 뭐 예를 들어서 노인층 같은 경우에 이제 강의실 불 끄는 거라든지 네. 쓰레기 줍는 거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생산성과 관계없는 돈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이렇게 할 경우는 나중에 되면 굉장히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KDI가 경고한 그 생산성에 대한 부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1.7%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1.7%의 의미가 어떤 것이기에 이런 경고의 수치로 제시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밑돌게 되면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경제가 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점을 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과 그 KDI의 시각이 또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을 풀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라면 아하. KDI의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네. 그것이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미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성장률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경제통으로 유명한 국회의원이죠. 역시 유승민 의원도 KDI 출신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틀렸다라면서 공개 비판에 나섰어요. 그렇죠. 이제 그 유승민 의원도 이제 아마 KDI에서 이제 쭉 있어 왔기 때문에 네. 본인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재정을 퍼부어 버리면 이 어떤 면에서 경제라는 게 한 정권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정권에 넘어가면 그 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즉 재정을 확대시켜 놓으면 일단 돈이라는 게 주다가 안 주면 굉장히 반발이 나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다 그러면 다음 정권 가서 그걸 주지 않게 되면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번 정권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정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지난 정권 때 그래도 많이 축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문제는 근데 지금 정권에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써버리면 또 기본적인 계획을 하지 않고 네. 많이 써버리면 다음 정권 가서는 엄청난 국가적 부담으로 안겨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IMF 단장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2년 동안 30%가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한국 경제의 최저임금 누진율이 좀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충격을 줬다라고 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언을 한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밑바탕이 강하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때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네, 그 IMF 그 한국 미션 그 단장이 얘기한 그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그 역풍을 맞아서 좀 한국 경제에 짐이 되고 있지만 실제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재정을 좀 늘리고 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 네. 그래야 한국 경제가 더 추락하지 않고 침체로 가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도 함께 했다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